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침수차입니다.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또 진행형이고 또 올 가을에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침수차가 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차가 벌써 한 15,000대 정도 등장할 정도고, 또 수입차가 그 중에 거의 3,500대 내외로 언급할 정도니까 상당히 보험료 지급도 1,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더더욱 침수차가 많이 발생해서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가 등장을 하면은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은 한 2달 정도 후니까 지금 벌써 발생을 했으면은 10월 11월쯤에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이렇게 침수차가 등장을 하면서 이 소비자가 항상 침수차를 어떤 건지 실제로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또는 또 하체 바닥을 들춘다든지 해서 침수차의 여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방송이나 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이걸 걸러주고, 최소한만 시장에 나왔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가 걸러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소비자들만 이 침수차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침수차가 본격 등장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 매년 평균 발생하는 침수차의 대수는 한 5,000대에서 10,0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태풍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20,000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 과반 정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써 한 15,000대 정도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까지 매년 등장한 침수차 중에서 가장 높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숨어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요, 수입차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역이 침수된다든지, 2011년인가 그렇죠, 우면산 사태와 더불어서 강남역이 침수돼서 특히 이 강남 서초 쪽에는 수입차가 상당 부분 보급돼 있죠. 여기서 발생한 침수차의 상당 부분이 고가 수입차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강남역이 11년 만에 침수가 되면서 등장한 수입차 자체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3,000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거. 따라서 여기에 지급되는 이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역시 수익 모델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보험료 지급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 국민 개개인한테 보험료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통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면산 사태와 더불어서 강남역 침수가 있을 때도 역시 3,000대에서 5,000대 사이에 수입차가 침수가 되면서 난리가 났던 기억 아실 겁니다. 이때 강남역 자체가 저지되기 때문에 대심도 이 물류 장치를 지하에 건설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자고 대책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이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이번에 다시 강남역 침수가 되면서 역시 3,500대 이상의 수입차가 침수돼서 굉장히 큰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땅을 치고 통곡할 부분이죠. 보험료의 3분의 1만 지급해도 강남역이 침수가 안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다는 책임에 대한 것은 면하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침수차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수차를 하게 되면은 보통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붕까지 완전히 젖어서 완전 침수된 차, 이런 경우는 사실 시장에 나오면 안 되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침수차입니다. 일부 침수차는 우리가 이 좌석에 앉았을 때 이 엉덩이에 서리 정도 올라오는 거, 중간 단계의 침수차가 있고요. 일부 침수차, 그 다음에 발목까지 초보적인 상태로 들어오는 부분 침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차의 경우, 특히 허리에 올라오는 침수차는 이걸 폐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폐차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정도면 이미 부품을 완전히 다 물에 담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의 자동차는 50%가 전기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물에 한번 담갔다 꺼내게 되면요, 정상 동작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가전제품도 그렇지만은 움직이는 가전제품,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을 할 때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완전히 나간다든지 또 중요한 장치가 동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탑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침수차는 폐기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침수가 된다든지 또는 부분 침수가 돼서 차주가 전선 처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인 경우에는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발목 침수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수리비가 1,5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경우,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침수인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요구를 하고 보험사들도 전선 처리하는 게 낫다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아서 새로운 신차를 사는 것이 찜찜하지도 않고 가장 좋다 보니까 그냥 일부 침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선 처리를 해주는 경우죠. 물론 지붕까지 올라온 완전 침수된 차는 당연히 전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전선 처리되는 과정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일반 차주의 실수가 없어야지만 이 손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특약상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썬루프를 열어놔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경찰이 차단한 금지구역인데 들어가서 주정차를 했다든지, 또는 심지어 대법원 판결 나왔지만은 요새 보면은 강가 옆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지자체마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낮은 지역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시켰을 경우에 침수가 되게 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일반 차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지대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선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선 처리가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침수된데도 불구하고 전선 처리가 되게 되면은 이 차를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재산 보존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매각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중고차 업자가 들어와서 이 매각된 차를 다시 무보험 정비를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소위 제2차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은요, 카이스터리, 보험사고 이력 정보를 면밀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할 때 1차적으로 느슨한 그물망이지만 카이스터리, 보험사고 이력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 3천원 주면은 자기가 사고자 하는 차를 보험 사고 이력 정비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험 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 3개월마다 올리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것은 차에 기록이 안 써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또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500만원이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5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용된 보험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부품을 교환하고 어떤 부분을 수리했다는 것을 면밀히 적어놓게 된다면 훨씬 더 걸러주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차인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기록을 해서 카이스토리를 관리를 해주게 된다면 이력관리, 꼬리표를 달고 폐차할 때까지 따라다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완전 침수된 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에 가서 폐차 말소 등록하고 폐차 처리를 할 때 부품을 떼고 기계로 눌러서 완전히 이런 과정을 확인을 해서 이 폐차 처리하게 된다면 중고차 시장에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전선 처리되지 않은 차인 경우입니다. 침수차가 등장을 했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본인이 역시 재산 보존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건데, 매각을 할 때 역시 업자한테
이 차를 매각을 하는데 내가 침수된 차인 거 알고, 사는 사람도 침수된 차인 걸 알고 사지만은 실제로 이게 기록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는 방법은 카이스토리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제도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전선 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이 매각한 차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정부가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최종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 성능 점검 기관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업자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침수차가 중고시장에 판매가 됐을 때는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해서 수직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이 관련된 법규 규정이 선진국만큼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미만의 징벌, 어떻게 보면 징역형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 적용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정부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 부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 비난에 대한 것들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한테 알아서 침수차를 걸러주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부분들이고,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100% 중에서 70%를 걸러주고, 나머지 일부분을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라든지 또 소비자가 태기를 통해서 걸러주는 이런 어떤 투트랙 모두가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침수차가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수입차가 이 보험료 지급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좀 더 면밀한 제도 검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력표를, 꼬리표를 달게 만든다든지, 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중고차 구입할 때 지금 이후에 10월 11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구입할 때는 전문가 대동, 또 이 보험사고 이력 정보, 특히 성능점검 기록부 한 달 2,000km 의무 보증서를 꼭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아마 이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들, 안전띠를 당겨서 밑에 물띠라든지 물때 또는 흙투성인 것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C가잭이라든지 도어의 트림을 뜯어낸다든지, 또는 엔진룸의 바닥이나 아니면 트렁크 바닥 또는 뒤에 컨비네이션 램표를 뜯어내게 되면은 물자국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침수된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은 이러한 우려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